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장 마감 직전에 하락세 보이면서 약세로 3대 지수 모두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4거래일째 조정 국면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애플은 5%가량 하락세 보이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CPI와 PPI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지 흐름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저희 최서우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수익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투자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우리 유부남 전문가님이신 최서우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유부남 최서우입니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저도 주말 너무 잘 보냈는데 이번 주말에 저는 약과 먹었거든요. 약과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봤죠. 요새 또 약과 디저트가 유행이잖아요. 쫀득쫀득하고 또 달콤하고 너무 맛있던데 전문가님, 저는 오늘 시장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 좀 쫀득쫀득하고 달콤하게 좀 바라볼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오늘 시장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장 일단 요약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급 변동성에 의한 부분들, 그를 통해서 12시부터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한 지지난주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이 앞으로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시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에 CPI가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CPI 발표를 또 앞두고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좀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에코프로에 의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더욱더 좀 큰 하락폭이 좀 있었고요.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편입 여부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에코프로가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상승 재료가 좀 많이 약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다르게 상승 전환되는 시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또 CPI가 지수가 좀 발표된 이후에 좀 일부 시장에 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이거 이제 코스피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차트를 보면 이제 분봉 차트입니다. 지수가 좀 급격하게 눌리기 시작한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이때가 이제 한 12시쯤부터 지수가 좀 급격하게 좀 눌리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급 변동성에 의한 하락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부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좀 크게 매물을 좀 던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를 보면 여기가 이제 12시인데 이때부터 이제 빨간색 선인 외국인과 초록색 선인 기관이 물량을 좀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지수 하락에 일부 좀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거 보시면 이제 시장 지도라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 순으로 빨간색은 수익이 나왔던 부분들,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파란색은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크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에코프로랑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SCI 지수 편입 여부를 앞두고 오늘 에코프로가 좀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좀 크게 견인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은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이 테마성 위주의 시장 흐름을 좀 많이 이끌었고요. 결국에 테마성이라는 거는 또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이슈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가 강력하게 좀 붙어주면서 테마성 위주의 흐름이 좀 나와주는 건데 현재 오늘 시장은 테마성에 대한 그런 섹터 흐름도 굉장히 약했고 또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섹터도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일 날 예정돼 있는 CPI 발표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 전까지는 결국에는 개별적인 종목들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바라볼 수밖에 없겠고요. 지난주에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진위 여부를 앞두고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은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은 결국에 AI 관련 종목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또 제가 AI 관련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 부분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제약 관련 종목 중에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7월 31일 날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인데 사실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은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단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료 자체가 아직 확실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결국에 그럼 시장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AI 관련 섹터랑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면서 신풍제약 역시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31일 날 방송에서 장바구니 종목으로 준비를 했던 종목이고 장바구니 이후에 이제 23%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현재까지도 높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때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무래도 임상 3상에 좀 접근했던 부분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임상 시험을 하겠죠. 이제 약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출시를 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이제 3상이 거의 출시하기 마지막 단계 임상 실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임상 3상에 가까워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강한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이 AI 관련 종목과 제약바이오 관련된 쪽의 수급은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리뷰를 해드리겠고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19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여전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AI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면서 제가 장바구니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오늘 상승분까지 더해서 거의 47%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AI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제가 좀 강한 투자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대략 생략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과거 좀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AI 관련해서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랑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좀 유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결국
AI 종목이라고 해서 혹은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차트 흐름이라든지 수급 흐름, 그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장중에도 함께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제가 과거에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을 때 노란톡에서 이제 같이 함께 좀 대응을 했었던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화면은 이제 LS 관련된 종목들, 뭐 LS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좀 높은 고점에서 조정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LS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때 또 장중에 노란톡 통해서 대응을 했었던 부분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뭐 어려운 시장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장에서 더더욱 또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이 유부남 최서우와 함께 장중에도 노란톡에서 같이 좀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노란톡에서 일부 좀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종목들 아마 방송에서 보지 못하셨던 종목들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종목들은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노란톡방에서는 장중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종목들까지 장중에 같이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쉽지 않은 이 시장 저와 같이 좀 수익으로 같이 장중에 좀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요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리지 못했던 종목들을 이제 노란톡에서 대응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 나갔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고요. 다음 화면도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종목 노란톡에서 대응을 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자기님들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일수록 투자 경험이 많은 그런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장중에 대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니까요. 오늘 노란톡 좀 들어오셔서 이 주식 유부남 최서우와 함께 장중에도 좀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실 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우실 수 있고요. 또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종목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무조건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입니다. 그렇다면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오늘의 장바구니 코너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엄선해서 골라주셨으니까요. 장바구니 종목 바로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시원한 실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폭염 관련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종목이신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문가님, 요새 너무 더워요. 맞아요. 요즘 너무 덥죠. 네. 네, 정말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너무 숨이 더워서. 턱턱 막히고 시장을 네. 보는 제 마음도 턱턱 막히고 이런 제 마음을 뚫어주실 분은 최서우 전문가님. 저밖에 없네요. 우리 장바구니 종목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폭염 관련 종목 하나 좀 준비를 했고요. 근데 사실 이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염 관련된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좀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와 관련된 종목들, 최근 시장 흐름 보면 사실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많이 없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뭐 AI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AI 관련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총 2가지의 종목을 장바구니로 담아왔는데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경케미컬 같은 경우에는요, 탄산가스가 주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탄산가스를 통해서 뭐 드라이 아이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좀 산업적인 부분에서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런 액체 탄산가스를 활용을 해서 용접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좀 산업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탄산가스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탄산가스와 관련된 산업들, 탄산가스가 수요가 좀 증가를 할 때마다 태경케미칼의 기업 가치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따가 제가 이제 약간의 하나 이미지도 하나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현재 탄산가스에 대한 가격이 거의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탄산가스에 대한 수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용접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빅사이클로 좀 예상이 되면서 조선업에 대해서도 좀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좀 많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아니면 탄산음료 같은 이런 식음료를 통해서도 탄산가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원재료 가격 자체는 상승을 하지 않고, 즉 판가는 상승을 하고 탄산가스에 대한 가격 자체는 상승을 하는데 원재료는 크게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익률에 대한 개선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양한 상승 재료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탄산가스가 어디에서 좀 많이 좀 사용이 되느냐를 좀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조선업을 할 때 우리가 뭐 다양한 이런 이제 산업 기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용접을 통해서 이런 철들을 좀 많이 이어 붙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용접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액체 탄산가스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 3사를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현재 빅사이클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탄산가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식음료하고 이제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이 될수록 더욱더 좀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식음료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자기님들도 좋아하실 만한 이런 탄산 음료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냉장식품이라든지 냉동식품 같은 거, 실제로 일부 좀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뭐 지금 현재 여름철이 워낙 덥다 보니까 냉장식품하고 냉동식품 수요가 좀 크게 증가를 하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들 기업들을 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 태경케미칼 역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아볼 수가 없겠죠. 받아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반도체 세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또 탄산가스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점유율이 1위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이제 액체 탄산하고 이제 드라이 아이스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액체 탄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25%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34%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조선 3사를 고객사로 보유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이제 조선업들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요 화면을 보시면, 요게 뭐냐면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건조량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제 차트입니다. 뭐 건조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선사들의 이 건조량 자체는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 2018년부터 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의 빅사이클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액체 탄산가스에 대한 수요도 이런 용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제가 오늘 화면 캡처를 좀 잘못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끝에 지금 보라색 선이 매출이거든요. 이 기업의 매출인데, 이 기업의 매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주가 자체는 아직 이러한 실적이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것이고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또 폭염 관련 종목으로도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면서 굉장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폭염 관련 종목들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아마 여름 관련 종목으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고 재작년에도 여름 관련 종목으로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올해는 아직 여름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여름 관련 종목으로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냉장이랑 냉동식품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신성식품들, 냉장이나 냉동식품들 같은 경우가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증가를 한다면 결국에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도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이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G라든지 뭐 오아시스, GS 리테일,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같은 이제 기업들을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상승 모멘텀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이제 가격 상승이 요 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드라이아이스의 가격에 대한 이제 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원재료에 대한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기업의 이익 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가가 증가를 하고 매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해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크게 대폭 늘어난다라고 해도 원가가 그에 비해서 훨씬 큰 어떤 상승률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기업들의 이익 비율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가격 상승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태경케미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탄산가스가 주요 제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은 판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있는데 원가에 대한 가격 상승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 구조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 이러한 부분 역시 아직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도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 분쟁, 미중 분쟁에 관련된 부분들로도 또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로도 또 엮여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탄산가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폭염 관련 종목으로도 이렇게 엮여 있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시장이 지난주까지 테마성 시장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도 아마 테마성 시장의 흐름이 좀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를 좀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런 테마성 시장 흐름이 또 지속이 될 건데, 근데 이 테마성 종목들이라는 것도 결국에 확실한 재료, 확실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자들은 좋아합니다. 일례로 지금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불확실한 재료를 통해서 다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좀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확실한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준다라는 걸 우리 과거 시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테마성 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장바구니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현재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제가 선물을 하나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선물로 검색식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검색식이 최근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말씀으로만 좀 드리다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노란톡에서 이제 검색식 달라고 하는 이런 화면들을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좀 다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처럼 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자기님들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식 달라고 하시는 이런 화면이고요. 실제로 지금 검색식의 인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검색식을 좀 준비를 했고, 자,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실제 사용하고 있는 HTS에서 검색식을 시뮬레이션 해본 화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값이 이제 오른쪽 화면인데, 자, 일단 위에 있는 화면은 수익난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40%부터 적게는 10%대까지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밑에 있는 화면은 이제 전체 포착된 종목 수, 전체 포착된 종목 수에서 상승 종목이 몇 개고 이제 하락 종목이 몇 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일단 전체 포착된 종목은요, 총 90개 종목이 포착이 됐어요. 자, 이 중에서 1개 종목이 일단 보합이고요. 8개 종목이 하락, 그 다음에 81개 종목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비율은 90%의 상승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다르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10개 종목을 매수했을 때 9개 종목은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를 또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시나 제가 검색식을 우리 자기님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검색식 자료집을 받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선물은 빨리 받을수록 좋겠죠. 아무래도 현재 이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검색식도 담겨 있고, 또 여러 시장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검색식을 다양하게 좀 담아왔고요. 그 다음에 검색식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역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까지 제가 친절하게 좀 담아온 검색식이니까 오늘 이 자료를 또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고 3글자 입력을 해주시면은 제가 선물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선물 보따리를 잔뜩 쌓아왔는데, 일단 첫 번째 선물이 검색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두 번째 선물도 공개를 해드릴 거고, 방송 마지막에는 제가 또 퀴즈도 내드릴 거예요. 그 퀴즈를 맞추신 분들에게 또 선물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방송 끝까지 좀 시청하시면서 이런 좀 다양한 선물들 다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첫 번째 선물 검색식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고 3글자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입장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전문가님,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네. 왜냐고 물어봐 주세요. 네, 왜 뜨겁죠? 검색식 인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뜨거운 검색식 지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4921입니다.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시고 4921 입력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다음 장바구니 종목도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이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긴장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거의 베테랑처럼 방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개그 본능이 넘치나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두 번째 그 장바구니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장바구니 종목은요, 플리토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AI 관련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AI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오늘 AI 관련 종목을 또 하나 준비를 했고, 자, 여전히 좀 쌩쌩한 AI 모멘텀을 제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AI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건 제가 3주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FOMC 이전부터 제가 FOMC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일부 AI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FOMC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2차 전지 쏠림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죠. 그 기점으로 AI 관련 종목들하고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더 적극적인 수급이 좀 쏠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도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AI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AI 관련 모멘텀은 쌩쌩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두 번째 투자 포인트하고도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카카오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큰 기업들의 현재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 이런 생성형 AI를 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뭐 출시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챗 GPT 출시 이후에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생성형 AI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행보를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그와 관련된 모멘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플리토라는 종목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 플리토라는 기업은요, 시장에서 뭐 네이버, 뭐 혹은 카카오 이런 기업들과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굉장히 그에 비해 카카오랑 네이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기업인데, 자, 이러한 기업이 만약에 네이버랑 카카오랑 같이 경쟁을 한다고 생성형 AI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을까요? 물론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 작은 수요에 의해서도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이런 시장 경쟁에 의해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기업은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공존할 수 있는 기업이다를 제가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준비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은요, 번역과 관련된 이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이 언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현재 시장에서는요, 현재 시장의 언어 개발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이런 언어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그런 딥러닝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결국 이런 언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 플리토는요, 이런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플리토 역시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데이터 말고도 이제 번역 관련된 일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웹툰 번역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웹툰 관련에 대한 부분들은 웹툰 관련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웹툰 시장이 2030년까지 80조 원까지 규모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 K 웹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전 세계에 좀 인기가 많은 K 무비라든지 아니면 K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웹툰에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웹툰이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시장이 동시에 커지면 웹툰 역시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해외로 진출하면 당연히 필요한 게 뭐죠? 바로 번역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플리토는 이 웹툰과 관련된 번역, 그러니까 웹툰 번역과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을 하기도 했고 현재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웹툰 번역과 관련해서도 이미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좀 준비를 했는데 하나하나 제가 다시 한번 자료들을 좀 통해서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I 관련된 섹터가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섹터 흐름을 보면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요게 이제 코스피고요. 요게 이제 코스닥, 그다음에 요게 AI 섹터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90일, 60일, 20일, 10일, 5일, 1일입니다. 자, 근데 뒤에 거 말고 최근 흐름만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 20일 상승률 보면 3%대가 나오고 코스닥은 5%대가 나옵니다. 자, 근데 AI는 21% 상승률이 나왔어요. 자, 10일 보면은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마이너스 2.6. 근데 AI는 7%대 상승률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피가 최근 5일 동안 이제 상승 하락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3%, AI는 7%, 그다음에 최근 오늘 흐름만 봐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0.03, 코스닥이 마이너스 1, 근데 AI는 플러스 0.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현재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앞서서 제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최근 이제 언어 트렌드, 아까 뭐 언어 데이터가 이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이미지로 좀 준비를 한 건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시장의 트렌드, 언어 트렌드는 이런 언어 데이터가 좀 컴퓨터에 좀 입력이 되는 이런 딥러닝 방식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도 주기적으로 이런 언어 데이터를 좀 공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 이 플리토는 이 전 세계 현재 앞다투어서 생성형 AI를 출시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기업이 아니라 공존해 나가면서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웹툰 시장, 웹툰 시장을 사실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웹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도. 자, 근데 현재 세계에서 많이 인기를 받고 있는 이런 K 영화나 K 드라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원작을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K 웹툰 역시 전 세계 외국인들한테 많은 인기를 좀 끌 거고, 해외로 좀 진출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웹툰이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려면 결국에 번역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플리토는 일본과 또 웹툰 번역과 관련된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현재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일부 이러한 부분들이 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앞으로 K 웹툰이 해외로 좀 진출을 하면서 번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또 우리가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최근에 글로벌 IT 기업하고 이제 언어 데이터 기반한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한 거 공시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웹툰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어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현재 이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상황이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생성형 AI가 관련된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해외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대한 어떤 이런 진출력이 없는 회사라고 하면은 생성형 AI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도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이 회사는 이런 글로벌 IT 기업과 또 이런 공급 계약 체결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해외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그다음에 앞으로 더욱더 이런 진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장바구니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제가 지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또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죠.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요, 지금 재료 자체가 사실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방송에서는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신성 델타 테크 같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또 방송에 설명드렸던 게 이제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있죠.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을 현재 갖고 계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노란톡에 좀 들어오셔서 장중에 저랑 좀 함께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역시 제가 노란톡에서 장중에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중에 좀 저랑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은 7월 30일 날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린 종목입니다. 장바구니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종목을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으로 좀 더욱더 좀 초점을 좀 맞췄던 종목인데, 이제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랑도 좀 엮이면서 상한가가 2연속 좀 가는 그런 흐름도 좀 나와줬던 부분이 있죠. 자, 근데 오늘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중에 저랑 좀 대응을 해 나가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은 제가 7월 24일 날도 장바구니로 좀 담아왔던 종목입니다. 이때도 역시나 제가 AI랑 같이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유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시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장바구니로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30% 정도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고, 투자 포인트로 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개별적인 어떤 상승 이슈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그리고 장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 좀 살펴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최근에 30%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지금 고점에서 약간의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 가져가야 되느냐 안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해서 뭐 하루 이틀을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즉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현재 시장 흐름이 결국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쯤에서 두 번째 선물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밀 편지 역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 방송을 보시고 들어오시는 자기님들이 비밀 편지 달라고 하는 그런 화면들을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제가 비밀 편지를 두 번째 선물로 좀 준비를 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비밀 편지에는요, 이제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 그다음에 차트 전략까지 담겨져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비밀 편지 종목은요, 항상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업데이트된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나갔던 비밀 편지 종목들 몇 개만 좀 살펴보면, 7월 10일 날 나갔던 이제 MBT라는 종목은 비밀 편지가 나가고 나서 40%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단 말이죠. 이건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때 비밀 편지를 받으셨던 자기님들은 이만큼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은요, 제가 7월 14일 날 이제 비밀 편지에 담아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드렸는데, 비밀 편지가 나가고 나서 30%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자, 근데 오늘은 이 MBT 아니고 제우스 아니고 이미 상승한 종목 아니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비밀 편지에 이렇게 담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비밀 편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비밀 편지라고 4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검색식이 또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검색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식이라고 3글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비밀 편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비밀 편지라고 4글자 입력을 해주시면은 해당에 맞는 선물을 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가 방송 마지막에 퀴즈를 하나 낼 겁니다. 그 퀴즈를 맞추신 분들은요, 물론 검색식도 좋고 비밀 편지도 좋지만 이 두 가지 선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은 선물을 또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퀴즈도 맞추시라고 방송 끝까지, 그러면 당연히 방송을 좀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야겠죠.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우리 또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비밀 편지 미리 받아보셨더라면 수익률 40%, 30%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미 과거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상승할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서 새롭게 업데이트 하셨다고 하니까요. 예전에 받으셨던 분들도 오늘 다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밀인데 오늘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선착순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이 기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선물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어질 코너는요, 최서우가 찜콩한 종목, 찜한 종목인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약국도 자동화 장비로 대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장비 어딨나요? 우리 최서우 전문가님이 찜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힌트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자동화 관리 관련 장비주 어떤 건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힌트 말고도 또 우리 자기님들이 오늘
방송 마지막에 나가는 퀴즈를 맞히실 수 있도록 투자 포인트랑 함께 또 다양한 힌트를 추가적으로 한번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한미 그룹주에 속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그룹주의 계열사 종목 중이라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약품 조제 자동화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 말고도 로봇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앞서서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이런 인건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인건비 부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자동화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데,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약품 조제 자동화 장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이런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요는 현재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는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고깃집에를 요즘에 가면은요, 서빙을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하던 서빙을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런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은요, 그 뒷단에서는 더욱더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훨씬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이 종목 역시 이러한 약품 조제 자동화에 대한 장비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자동화 장비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매출에 대한 상승폭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밑에 지금 세 번째 포인트 보면은 이번 분기 매출 역시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즉각적으로 이렇게 매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왼쪽 화면은 이제 매출 유형입니다. 그래서 조제 시스템과 주요 소모품 관련된 이제 매출이 나타내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 회사는 내수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출 유형을 보시면은 수출 역시 내수 못지않게 굉장히 큰 폭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팜이라는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출은 한미약품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 재고자산이라는 건 이제 매출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거거든요. 즉 지속적으로 이런 매출에 대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재고가 빨리빨리 빠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이 기업에 대한 캐파 증가, 증설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또 캐파가 증가를 하면은 외형적인 매출 역시도 지금보다 큰 폭으로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간 관계상 이런 거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 문제를 제가 이쯤에서 한번 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1번 JVM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2번 애플, 3번 마이크로소프트, 4번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나는 정답이 JVM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을 직접 언급을 해주셔도 되고요. 1번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종목명 또는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오늘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식이나 비밀편지랑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선물을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퀴즈 맞추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특별한 선물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까요. 화면을 통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탄산가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태경케미컬, 조선업 빅사이클로 인한 용접용 액체탄산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리토, 생성형 AI 시장과 함께 성장하며 진정한 수혜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경쟁력 있는 사업 구조를 구축한 만큼 올해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화 장비 수요 증가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찜 종목. 찜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